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 벽으로입니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 주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탑10. 아니죠. 이번 주제는 한국의 순위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탑 27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하죠.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탑 27. 27위는 대한민국입니다. 인구수 5163만 5256명인데요. 한국의 인구수는 올해까지만 최고점을 찍고 내년부터는 하락세를 찍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데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가가 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100년 뒤에는 5천만 명의 절반 정도인 26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로 고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26위는 미얀마입니다. 인구수 5386만 2731명입니다. 미얀마는 독특하게 30여 년간 국가에서 인구 통계를 안 내다가 최근인 2014년에 인구 통계를 냈는데요. 당초 예상치는 6천만 명이었는데 제대로 조사해보니까 5100만 명 정도인 겁니다. 그래도 많은 수치인데요.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인구 증가에 대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위는 탄자니아입니다. 인구수 5419만 9163명입니다. 탄자니아에는 120개의 민족이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내전이나 대규모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인 케냐나 부룬디, 르완다 같은 국가에서는 한 번씩은 대량 학살 같은 안 좋은 역사를 지녔는데요. 탄자니아는 이에 비해 엄청 평화롭습니다. 아무래도 민족 구성에 대한 영향력이 큰데 수쿠마라는 민족이 탄자니아에 가장 많은 인구수를 지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2.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거의 비등비등한 세력이고 초대 대통령인 네레르라는 인물이 서로 잘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4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인구수 6772만 5600명입니다. 남아공은 넬슨 만델라가 있던 국가입니다. 왜 이 소리를 하냐고요? 남아공은 흑인이 80%나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반면 백인은 44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주류가 백인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정책을 잘 펼쳐서 예전에 비해 현재는 좀 많이 나아진 편이긴 하지만 아직도 주류는 백인입니다. 23위는 이탈리아입니다. 인구수 6033만 6469명입니다. 한국의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한국도 어서 빨리 이탈리아를 교과서 삼아 인구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22위는 영국입니다. 인구수 6657만 4000명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내놓은 영국의 인구 변동과 정책 동향에 따르면요. 출생아 수가 증가했고 이민자가 많이 유입해서 인구 구조가 젊은 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총 인구수가 7330만 명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건가? 그래서 최근에는 수준 낮은 동력을 더 이상 비유럽인으로 채우지 않고 고급 인력들에게만 이민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영국 정부에서 말한 겁니다. 21위는 프랑스입니다. 인구수 6729만 7000명입니다.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국가입니다. 2011년 프랑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요. 의료보험이나 양육보조비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내도 자르지 않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기타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일부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가지고 최근에는 저출산이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위는 태국입니다. 인구수 6918만 3173명입니다. 태국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혼 남성들이 많다면 태국은 이와 다르게 미혼 여성이 많은 편인데요. 물론 태국이 남자에 비해 여자들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우스갯소리로 남성 인구 중에 게이나 트랜스젠더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동남아는 한국과 달리 동성애 문화가 개방적이어서 이것도 저출산의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정말로 개방적입니다. 19위는 터키입니다. 인구수 8081만 525명입니다. 터키의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1년에 평균 100만여 명 정도씩 늘고 있는데요. 1960년도에 2800만여 명 정도 됐던 터키 인구가 50년 만에 80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지금부터 속도를 좀 낼게요. 너무 많은 국가를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오버가 될 것 같습니다. 10위까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위는 이란입니다. 인구수 8177만 명입니다. 이란의 인구는 정말로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국가입니다. 이란 인구 절반이 25세 이하이기 때문이죠. 17위는 독일입니다. 인구수 8174만 900명입니다.
독일도 프랑스는 영국과 똑같이 이민과 난민 유입이 많은 국가입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에 따라 범죄나 테러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16위는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인구수 4,400만 4,989명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가인데요. 여러분 사회시간대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출생률이 높다 뭐 이러면서 공부하셨잖아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성 1인당 5.91명인데요. 보통 한국 출산율이 1.05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나게 애를 많이 낳습니다. 15위는 베트남입니다. 인구수 9,466만 명입니다. 요즘 베트남은 인구 황금기라고 불립니다.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데요. 그 이유가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이제 사회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아이가 많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인데요. 이들이 30, 40대가 되는 20년 뒤에는 한국과 비슷한 소비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14위는 이집트입니다. 인구수 9,752만 1,500명입니다. 저는 이집트 인구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곧 1억 명을 달성할 것 같은데요. 이집트 당국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인구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아부바크르 엥겔디 성장이 재앙적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화제한 캠페인도 시작하고 있고 피임약도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13위는 필리핀입니다. 인구수 1억 643만 4천명입니다. 드디어 1억 인구수네요. 1억 인구를 가진 국가들의 특징은 충분한 내수시장과 세수, 노동력 기반 확대가 가능한 국가들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빈곤율 25%가 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수시장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이 6.85%인데요. 정말로 높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시장도 꽤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필리핀어를 배워야겠네요. 네. 12위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인구수 1억 753만 4,882명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아 사망률이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1000명당 100명 정도가 죽으니까요. 11위는 멕시코입니다. 인구수 1억 2,473만 7,789명입니다. 멕시코시티에 있는 인구만 해도 2천만 명입니다. 이 인구 덕분에 앞으로 다가올 호황기에 유럽이나 동아시아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랩처럼 엄청 빠르게 말했네요. 네, 절대로 배속한 거 아니에요. 제가 빠르게 말한 겁니다. 네, 10위는 일본입니다. 인구수 1억 2,649만 명입니다. 근데 이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일본은 7년 연속으로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자가 3,515만 명입니다. 총 인구의 2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일본은 실버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노인들을 위한 산업입니다. 9위는 러시아입니다. 인구수 1억 4,687만 7,088명입니다. 러시아의 인구 감소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으로 인구가 230만 명 정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2032년까지 주요 가입 연령 여성의 숫자가 28%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중앙아시아 이민자 유입이나 출생률 급증이 없다면 2050년까지 러시아 인구는 1억 1,900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8위는 방글라데시입니다. 인구수 1억 6,515만 4천명입니다. 저 조그만 땅에 1억 명 이상이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싱가포르나 바레인 같은 도시국가 수준의 면적을 가진 나라들을 제외하면 가장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정부는 1992년부터 산하 제한으로 인구 조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위는 나이지리아입니다. 인구수 1억 9,339만 2,517명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아프리카 인구수 1위 국가. 나이지리아의 빈곤율이 엄청 높은데요. 8,700만 명이 하루 2,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버스비 1,400원, 카페에서 커피 6,000원, 식당에서 8,000원 정도 이런 거 한다 보면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인 걸 감안할 수 있는데요. 또 개발도상국의 특징이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다 보니까 아이는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영아 사망률도 높아가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6위는 파키스탄입니다. 인구수 2억 192만 7천명입니다. 작년에 2억 명을 돌파했는데요.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파키스탄도 나이지리아와 마찬가지로 파키스탄 인구의 50%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은행 자료입니다. 거기다가 펀자브주라는 우리나라의 도급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 있는데요. 이곳에만 1억 1천만 명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거의 인구 절반 이상 정도. 5위는 브라질입니다. 인구수 2억 955만 5천명입니다. 브라질은 2039년부터 14세 이하 어린이보다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많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특이하게도 혼혈과 백인으로 양분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혼혈인이 46.7%, 백인이 44.7%, 거의 반반으로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4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구수 2억 6,501만 5,300명입니다. 한국과 많이 친한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마지막 엘도라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동남아시아에 가장 인구가 많고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도 5.3%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령화 속도도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39세 이하 인구가 61.4%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인구가 많은데요. 이들이 소비의 주축이 되는 30, 40대가 되는 2040, 50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강한 국가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위는 미국입니다. 인구수 3억 2,779만 4천명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처음 영상을 올렸을 때부터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걸요. 거의 웬만한 순위에는 다 들어갑니다.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국력에다가 의료기술, 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심지어 게임까지. 이제는 인구수까지 순위권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높은 순위에 오른 이유는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은 이민의 역사죠. 처음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이민자들이니까요. 2위는 인도입니다. 인구수 13억 6,261만 9,029명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언. 5년 이내로 인도는 중국 인구를 따라잡습니다. 인도는 출산율이 엄청 높습니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1명당 2.2명입니다. 그리고 인도문의 특징이라고 봐도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20세기만 해도 10대에 결혼하는 사례가 흔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처럼 이게 흔했습니다. 그리고 출생성비 불균형도 심한데요. 남아 선호 사상이 크기 때문에 남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영아 사망률도 높은데 1000명 중 39명은 죽습니다. 아무래도 인도의 의료 복지나 이런 출산에 관련된 복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위는 중국입니다. 인구수 14억 1462만 5238명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많은 이유를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검색창에 중국에 사람이 많은 이유 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실 중국 정부의 병크가 좀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인구가 곧 힘이라고 생각해서 순풍순풍 나으라고 정책을 펼쳤거든요. 근데 무슨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현재 중국이 됐습니다. 많은 인구학자들이 인도의 인구가 몇 년 안에 중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중국이 좋아가지고 중국이 여러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도 여러 국적을 가졌습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